네, 안녕하세요. 자, 아시겠지만 오늘 일단 환율이 평가 절상은 됐습니다. 어제보다 덜 줘도 된다는 거였죠. 마이너스였으니까. 근데 지수가 떨어졌죠. 아주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권이 매도가 됐는데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안 들어갔어요. 하지만 환율은 평가 절상이요. 즉, 매도된 채권 자금이 우리 시장에서 팔고 나간 건 아닙니다. 자, 바로 내일이죠. 내일 30년물 채권 발행이 있어요. 거기다 분기 말입니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있고 하지만 뭐 밤사이 미증시가 어떻게 되던 양쪽을 다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콜, 풋을.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자, 등락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전주에 엄청난 등락은 아니에요. 원금 회수 정도겠죠. 자, 원금 회수가 무슨 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파생 중에 ELW입니다. 즉, 등락이 커요. 등락이 크지만 자,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잃는다는 건 수익이 난 이후에 풀이가 축소된 거죠. 우리 프리미엄이 붙고 나서 자, 풀이 축소처럼. 근데 100% 정도밖에 100% 조금 넘는 분들도 있지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 뒤로 너무 빠르게 풀이가 축소됐기 때문에 자, 오늘 정도에는 자금을 맞추기 위한 콜풋의 양매수 정도는 괜찮습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보다는 높은 콜과 높은 풋 정도는 자, 오늘 밤 사이에 뭐 미증시가 하락을 하든 어쩌든 자, 중요한 건 내일 30년물 채권 자, 발행이 있는데 아침에 자, 지수가 어떻게 되든 10시 정도부터는 금리를 한번 낮출 수도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제한급의 RP의 자, 환매수가 자, 요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동성을 공급하잖아요. 근데 채권이 시장에 많이 풀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은 그 상태가 아닙니다. 금리가 낮아지면서 채권 가격이 과열인 상태예요. 하지만 내일 30년물 채권은 자, 지수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너무 채권 발행이 많아진다. 그럼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팔고 떠나는 거예요. 증시로 안 들어오고. 네. 그래서 내일 아침 정도에는 자, 채권 어느 정도 채권이 미증시에 따라서 움직일지는 모를지라도 10시 40분 전 움직임을 좀 보셔야 됩니다. 물론 10시 40분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환율이에요. 환율이 평가 절상 전일보다 덜 줘도 되는 만큼 1,200원에서 더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자, 분기 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및 채권이 많이 발행이 되니까 그 일정 물량이 대형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콜이 강해지겠죠. 그렇다고 콜을 막 잡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보초병을 하나 정도는 세워놓을 수 있지만 올랐을 때 팔아 나가야 됩니다. 너무 빨리 판 것 같아서 속상하시다. 그러면 판 물량을 차월물 콜로 잡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파생인 만큼 안전하게 자,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첫 페이지인데요. 바로 지금 현재 IMF는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의 괴리가 자산 가격 조정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다고 풋은 아니에요. 통상 조정은 자산 가격이나 주가 지수에서 10% 이상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근데 엄청난 불확실성이 있고 상당한 지원이 계속돼야 되고 하지만 회복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라고 내다봤는데요. 여기서 상당한 지원이 바로 채권을 시장에 공급. 자, 채권을 시장에 공급했다고 지금 여전히 많이 공급을 했는데 지수가 자, 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유동성 공급 자체를 유동성은 채권 풀어서예요. 그러니 이 채권을 다독다독 해주면서 환매 조건부 채권을 환매수 해주거나 환매도 해주면서 자, 금리를 그리고 환율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자, 무슨 베네수엘라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더 이상 우리는 지금 한은에서 뭐 그렇게 자금을 쏟아부은 것도 아니에요. 원래 추경은 한은이 회수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자, 기간산업 예를 들면 만기가 되는 채권들 회사채나 그리고 기업어음 CP 요거를 뭐 적극적으로 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한은에서 지금 아직까지는 좀 우리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지원이라는 건 바로 채권을 풀어서 자, 그래서 반등할 수도 충분히 있는데 내일이 문제입니다. 내일이.
자, 내일이 바로 30년물 채권이 오늘 3년물이고 3조 이상의 30년물 채권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유상증자하면 어떻게 되죠? 물량이 많아지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30년물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을 매도해서 그 물량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환율이 자, 평가 절상 전일보다 더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 거고 근데 이 상태에서 환율이 전일보다 더 줘야지 우리가 즉 원화 가치가 약세가 돼버리면 자 이때는 자, 지수가 하락을 하는 거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30년물 채권이 자 말일날 6월 30일날 자 요거에 어느 정도 지난 금요일날 이제 7월달 물이 나오면서 자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덜 줘야 되는 거예요. 절상인데 지수가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채권은 매도가 되어졌습니다. 금리가 올라가서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 매도한 채권은 대기자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일 다시 어디로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10시 40분부터 진행되는 30년물 채권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작년 12월 달에 코어를 수익이 나니까 코어를 팔아가야지. 자, 10대 10에서 수익이 나는데 코어를 더 넣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2까지 줄였다가 배당 낙인 날 10을 더 사실 140 막 150씩 잡아버렸어요. 이거는 자, 절대로 위험한 게 아니니까 이벤트니까. 근데 내일도 분기 말 엄청 크진 않지만 작은 이벤트 날이기 때문에 환율이 일단 좌우합니다. 자, 금융시장은 환율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가 채권이고 주식은 사실 주식시장은 부동산보다 작고 뭐 콩자반 정도겠죠. 배고픔이 환율이면 채권이 바로 차려진 식탁이고요. 거기에 구매 욕구, 환율, 거기에 이제 뭐 콩자반 정도가 이제 주식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선물 보시면서 ELW 매매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면 풋을 잡아야 되겠지만 다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과 채권 시장을 보셔야 됩니다. ELW는요, 증권사가 발행을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거래세가 없습니다. 거래세가 수수료만 책정을. 그러니까 좀 싼 수수료, 증권사 택일하셔야 되겠죠. 코스피 200 지수물은 코스피 200의 지수죠. 그 코스피 200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는 사실 반드시 등락이 있는데 등락이 없다가 살짝 1.5%만 나와도 상승하는 거고 살짝 1.5%만 빠져도 상승하는 건데 최근에는 만기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번 주, 자 지난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요일 그리고 그 전주 금요일 날. 자, 요 날 시작해서 이렇게 3, 4, 5가 되는데 이때부터 수요일까지 한 100%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합성으로. 이럴 건 이뤄야지 지수가 뭐 오를지 떨어질지 비나이다 하면 안 되고. 근데 요렇게 금요일 정도부터 일주일 동안 콜풋이 자 쪼그라드는 상태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 100%를 제외한 자금을 더 넣어서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오늘 정도에는 자 지수가 하락할 때 풋이 올라갔는데 물론 평단가 위로 올라갈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래서 자금을 좀 늘려놨지만 그동안의 풀이가 축소될 땐 최대한 자금을 줄여야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실 때 내일 움직임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양매수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리고 근데 생각보다 내일 콜이 올라도 내 평균 단가 위로 못 올라가요. 근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만기는 다음 주 목요일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물론 차월이 풀려야 되겠지만 차월이 오늘 풋이 풀렸어요. 어느 정도는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일 올라가게 될 경우 지수가 올라가게 될 경우 우리는 자 콜을 내 평단이 안 되더라도 빼서 일정 물량은 자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특히 차월로 잡아야 됩니다. 근데 내 평단 위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어요. 매도하고 현금으로. 근데 평단 밑일 경우는 굳이 자 그대로 마감이 아닌 손실이 아닙니다. 롤오버를 시작해야 돼요. 롤오버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단기 매매 최고로 적합하긴 합니다. 즉 100원짜리를 거래하나 5원짜리를 거래하나
자, ELW 1,000원이면 거래 소멸이 와요. 한쪽이 1,000원이 됐다 그러면 더 이상 거래를 안 하죠. 회수가 콜풋 합쳐서 다 됐는데 오타로 이룰 수도 있는데 행사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5원짜리도 한 칸이 5원이라 10원. 우리가 200원짜리를 거래해도 205원이에요. 그럼 5원짜리 잡으면 100%겠지만 얘는 웬만큼 폭락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5원에 다시 매도가 되지 않아요. 자, 거래가 되지 않으면 증권사가 가져갑니다. 그만큼 그럼 증권사는 5원으로 수익을 엄청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지만 행사가를 우리한테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 사실 단기 최고의 매매 적합하긴 한데 여러분 여기서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건요. 진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단타치게 생겼나요? 진짜 하락이 세다 그러면 자, 우리는 저가에 정말 싼 거 한 70원짜리를 사놓고 고점은 다 매도하는 거예요. 콜이던 푸시던. 정말 더 하락한다 그러면 얘가 엄청 튀는 거고 비중을 자 하락하든지 상승해서 수익이 나고 있는데 사들이기만 하면 언제 매도해요? 작은 거를 하나 사놓고 보초병을 세워놓고 얘를 팔아나가는 거죠. 그 대신 자 200원짜리나 300원짜리가 오르는 폭보다 얘가 더 많이 퍼센트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중은 일단 줄여가셔야 되고 적어도 이번 주 정도다 그러면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평단 밑이었어도 차월로 롤 오버를 하시기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종목몰이라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인지 뭐 하이닉스인지 자 대형주들 몇몇 대형주들의 자 종목몰이 있어서 마이너스가 나면 뭐 풋을 잡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몇몇 종목 중에서 유상증자에 들어간 종목 중에서 재작년이었어요. 열어보니까 풋이 발행이 되지 않았어요. 해지를 잡을 수가. 근데 그 이후로 풋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형주로 있다 그러면 꼭 그렇지는 않지만 들어가서 풋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종목이 대형주인데 하락할 이유가 없는데 마이너스 막 4% 정도, 한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있다 그러면 이만큼을 다는 아니죠. 보험이니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정말 10% 정도, 10만 원도 좀 많습니다. 5만 원이라도 들어가서 ELW 풋을 잡으면 자 해지가 마이너스를 어느 정도 자 감싸 안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개인적으로 종목몰은 자 우리가 등락임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종목몰은 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지수의 움직임에 의해서만 움직이지 않거든요.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반드시 실천해 보면 잘못된 매매법을 수정하게 되는 최고의 치료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ELW 파생이에요. 근데 ELW는 옵션이나 선물하고 다릅니다. 당연히 양매수를 하셔야지 돼요. 모든 문제는 수익이 나고 나서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그 방향이 바로 잘못된 거예요. 수익이 나고 나서 자 100만 원 갖고 들어가서 정말 자, 얘가 1000만 원이 됐다. 이렇게 되면 LP도 공급자도 그만큼 수익이 난 거예요. 그때 줄여야 되는데 주식까지 팔아서 그렇게 안 되실 것 같죠? 이제 좀 하시다 보면 달달달 떨리시다가도 과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수익에는 과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슬슬 차월을 매수할 시기가 지금, 당연히 지금 같을 때, 자, 이번에 당월물 시작하고 나서 금요일, 월, 화, 수요일까지 등락이 나와서 100% 수익은 엄청 큰 게 아닌데 그 뒤로부터 뭐 목요일은 뭐 비슷했고 금요일에서 일주일을 풀이가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내 평단을 회복하지 못하더라도 원금도 지금 최대한 안 놓고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 안 팔아지겠죠. 그때는 롤업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럴 때요. 자 10과 10을 자 예를 들면 콜이 30% 올랐어요. 그러면 지수가 내가 갖고 있는 콜이 30% 올랐습니다. 그러면 시간 프리미엄 우리는 자 매월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예요. 1년 내내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 프리미엄 10%까지 40%를 매도해야 됩니다. 더 올라가면요. 나머지 갖고 충분히 마이너스를 감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대 10으로 시작했는데 자, 30%면 6대 10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 뭐 이벤트가 여러 개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벤트는 날짜로만 봐도 내일 같은 경우에 30년물이 발행을 한다 해도
30년물이 발행을 해도 자, 자금을 어느 정도 지금 양매수니까 더 이상 넣기보다는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는 자, 정말 내일 콜이 세게 나왔다 그러면 자, 이렇게 10대 10을 들어간 상태에서 여러분들께서 나눠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콜이 오르면 자, 그 다음날 콜이 빠지면 자, 그 다음날 또다시 10대 10에서 자, 10만 원에서 콜이 오를 걸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정말 40배, 40배 아니라 자, 4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이 됐어도 자, 얘 쪼그라든 금액이 이렇게 되면 한 2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만큼 뺄지는 그래서 오른 만큼 빼야 되는 게 얘가 올라가면 얘가 빠지잖아요. 물론 세지면 더 많이 무한대. 그렇지만 마이너스는 10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줄여서 평가 금액을 20. 근데 이 이후에 자, 평가 금액이 20이지만 100이에요. 100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20이냐고요? 아니요. 평가 금액을 맞춘 이상 이것도 100입니다. 자, 그래서 20이지만 이때부터 평가 금액이 20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 유리한 쪽보다는 잃지 않아야 되는 생각으로 즉 20 더 팔아서 수익 난 쪽을 20으로. 근데 이게 100이라는 거예요. 즉 다 채워졌다는 거죠. 이제부터의 10%는 2입니다. 자, 이 생각을 안 하고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100을 10%더 넣어야지. 그런데 110, 막 여기다 90을 넣어가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비중은 자, 수익 난 만큼 줄여가야지 돼요. 평단보다 낮더라도 이때는 줄여서 롤오버를 해야 되겠지만 자, ELW는 등락이 반드시 나오는데요. 그 큰 수익 이후에 더 집어넣어서 문제가 돼요. 자, 오른 만큼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40이고 플러스 뭐 예를 들어서 100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바뀔 때는 플러스가 정말 반대로 지수가 떨어졌다 해도 60이면 마이너스가 70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른 만큼은 무조건 빼나가셔야 됩니다. 현금이 없어도 오른 만큼만.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현금이 없어서 더 오른 만큼 높은 콜풋을 갖고 있는데 이게 30% 올라서 30%를 빼서 7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날 지수가 자, 빠졌어요. 근데 살짝 빠졌기 때문에 얘는 평단 빠져도 안 돼요. 자, 매도하세요. 평단이. 자, 파생의 특징은 원금 회수. 원금 회수가 목적이에요. 원금 회수인데 뭐 그럼 무타로 매매를 하냐고요. 원금 회수에 우연히 오는 자, 급등이죠. 빼 나가셔야 됩니다. 자, 물론 만기일이 다 돼서 정말 2랑 1 갖고 있는데 폭등을 한다. 등락이 나온다. 사실 만기일 날 2랑 1 갖고 있어도 당월무 초입보다 레버리지가 엄청나서 오르면 주식 대비 4배에서 45배 엄청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콜이다 푸시다라고 자, 타임머신을 타고 가서 원웨이 하지 않는 한 원금을 이룰 수 있는 폭은 크지 않습니다. 한 마이너스 많아야 30, 이게 주식으로는 엄청날 수 있지만 충분히 복구를 할 수 있고 오른 만큼만 팔아 나가다가 손실로 오른 만큼 즉 평단이 안 돼서 팔았어도 한 번쯤 콜풋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 또 수익으로 자,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파생은 무조건 오른 만큼은 줄여 나가야 됩니다. 자, 바로 이걸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상승장이다, 하락장 뭐 이렇게 있고 횡보장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이에요. 지금은 횡보로 보셔야지 돼요. 자, 왜냐하면 지지난주 금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등락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그렇다고 합성 수익은 콜과 풋의 수익이에요. 자금을 막 더 집어넣어야 되는 구간은 콜이 예를 들면 60 오르는데 풋이 마이너스 30 뭐 이럴 땐 보통 40 나와요. 근데 정말 70 오르고 마이너스 막 35 이렇게 되면 자, 우리가 줄 세우기 낮은 콜들이 퍼센트가 더 높게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럼 그게 합성 수익이니까 자금을 넣어야 되는데 자, 오늘은 합성 수익이 엄청 강하진 않았습니다. 즉 콜풋 합친 게 등가격 지수 대비 뭐 280으로 봤을 때는 플러스 한 3% 정도. 근데 기대치 콜과 기대치 풋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뭐 플러스 2나 1밖에 안 나왔는데 자, 살짝 자금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되는 이유는 자, 일주일이 넘게 그렇다고 그 전에 등락이 큰 것도 아닌데 일주일이 넘게 등락이
자, 나오질 않은 상태예요. 그러면 4월 달과 5월 달을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4월 달, 5월 달까지는 막내 풋이 227.5였고 그리고 자, 제일 높은 형님 꼴이 305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직 멀었어요. 없었어요. 가격이 너무 3,000 넘어가서 ELW 3,000이면 이미 거래 소멸이 와야 되는데 182.5고 330입니다. 자, 지금 소멸을 해야 돼. 그리고 풀이가 축소가 돼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한테는 자, 내일 콜이든 푸시든 내 평단위로 강하게 올라가지 않아도 차월로 단지 차월을 싼 건 안 됩니다. 자, 300원 무렵의 차월로 갈아탄다 그러면 얘는 다시 한번 등락이 나오겠죠. 그리고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 등락이 둘 중에 하나 뭐가 나오던 자, 일주일하고 만기 시작하는 당월물 시작한 금요일 하루 월, 화, 수 나오고 지금 등락이 안 나온 게 며칠인데 자, 내일도 등락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레버리지는 바로 최강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만기 주간에 자금을 늘려가고 목요일 날 지난 만기 때도 등락이 안 나왔으니 당연히 레버리지는 자, 여러분 2장보다는 지수가 조금만 올려도 제일 많이 움직이는 게 이거잖아요. 횡보장. 횡보장에서는 수익이 없다라고 보시면 안 되고 ELW는 횡보장이 가장 안전하게 수익이 나오거든요. 단지 풀이가 축소할 때 아무것도 자금을 평단을 높여도 안 됩니다. 감에 낮춰도 그대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자, 바로 요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 만기가 될 때까지 등락이 없다 그러면 조금씩 단지 요 조금씩을 차월로 즉 차월이라는 건 지금은 7월 만기물이에요. 근데 8월 만기물을 사셔야지 돼요. 이러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터졌을 경우에 등락이 나왔을 때 당월물이 정말 셀 때 1000% 이상 움직였을 때 차월물은 200~300이거든요. 그러면 만기가 다 돼가는데 당월물을 10만 원 갖고 있을 바에는 차라리 차월을 300을 갖고 가는 게 낫습니다. 자, 요거는 대박 아니면 쪽박이지만 차월은 높은 거는 자, 수익과 함께 수익이 떨어지겠지만 여기 자금 5원짜리 못 넣습니다. 수익과 함께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자, 뭐든지 안전하게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구간에서는 자, 횡보기 때문에 굳이 마이너스에 매도할 이유가 없이 매도를 했다 그러면 차월로 비중을 잡아가십시오. 롤오버 하는 거예요. 판만큼만. 자, 100만 원치 샀는데 지금 풋이 40 됐다. 그러면 팔고서 100을 잡는 게 아니라 그 40만 잡고 가되 비중은 여전히 100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바로 이번에 횡보하는 장에서 더 크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 코스피 200 지수가 자, 280. 요 코스피 200은 코스피 안에서 200개의 순위로 시총이 가장 큰 순서로 자, 이렇게 280 전후에서 횡보를 지금 시작한 상태예요. 거기다가 내일은 분기. 자, 그렇다고 내일 지수가 폭등할지는 왜냐하면 30년물 채권을 풀어서 채권이 매도가 됩니다. 매도가 됐는데 주식시장으로 안 들어오고 떠나버리면 환율 폭등과 함께 더 큰 하락이 나와요. 자, 더 큰 하락이. 근데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게 쉽게 막 경기가 나빠지거나 자,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가 좋지 않으면 풋이 자주 나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하지만 내일은 분명히 30년물 채권 발행이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자, 금리를 조정하기 위한 RP의 환매수부터 자,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침에 미증시가 올라서 골이 올라도 좀 팔 거예요. 그리고 자, 10시 40분부터의 발행 시장의 입찰 시장을 보셔야 되겠죠. 오늘 단기 채권 3년물이랑 별로 자, 그 얘기는 채권이 많이 매도가 됐는데 지수도 빠졌어요. 매도된 자금이 그 대신 환율은 평가절 상인데도 자, 매도된 자금이 아직은 있다는 거죠. 팔고 나간 상태라면 평가절 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내일 지수가 올라도 아침부터는 오른쪽에 콜을 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입찰 시장 있는 10시 40분이 있고요. 또 10시에 만기 채권인데 그 전에
자, 환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10시 이것도 40분부터 50분까지 10시 40분부터 11시 이게 이제 세죠. 근데 10시부터의 이제 RP의 환매수가 참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자,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금리를 살짝 낮출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른 만큼은 콜을 팔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중을 일단 철저히 잡아야 되겠지만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까지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면 안 올라가면 매도하지 말아야죠. 올라가고 떨어지면 풋 쪽을. 근데 내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차월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자 콜이 200원의 평단이에요. 근데 자 100원이었던 콜이 130원에 그러면 올라간 30%라도 매도를 해서 차월로 안전하게 들어가셔라고요. 안전하게. 자, 물론 다 매도해서 차월로 들어간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자, 어느 정도는 지금 아직 기간상으로 기다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때 싼 거를 잡으시면 안 돼요. 차월을 잡는 대신 자, 싼 걸 들어가서 등락이 커야지 안 됩니다. 싼 걸 잡을 게 아니라 300원 무렵에 워런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내일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오른 만큼은 매도를 해 나가야 되는 게 파생입니다. 자 이제 성공풀이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공풀이 종목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성공풀이 종목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회사채가 A 등급이면 근데 A 등급인데 발행하는 회사채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자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 회사에서 찾아나기가 쉬워요. 재무구조 이개년 정도 마이너스는 큰일 나는 건데 그러니까 봐야 되겠죠. 재무구조가 마이너스고 지금 현재 회사채 등급이 이런데 발행하는 채권이 너무나 고급져요. 그리고 지금 그 채권을 그렇다고 수익이 났다고 밖에서 팔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채권 종목은 자, 안전한 종목을 고르셔야 되기 때문에 전부 다 찾아봐야지 되는데요. 어떤 채권이 구성되어 있는지 확실한 재료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대주주가 미리 선취매에 들어갑니다. 확실한 건 회사가 알죠. 그리고 테마주는 제가 매주 요거는 가지고 나온 이유가 여러분이 가짜 테마주를 사실까 봐요. 자, 이미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테마에 엮이게 됩니다. 물론 채권 종목 중에서 무중에 들어간 게 굉장히 많은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회사는 지분은 늘려가겠죠. 근데 준비된 회사가 지분이 강화돼서 안정적인 수익인데 이럴 때 자 팔아 나가기 시작해요. 가짜 테마랑 여러분이 가짜 테마랑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지분이에요.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회사의 지분이 6%예요. 최대 주주가. 근데 채권을 한 20억을 발행을 해놨어요. 20억도 뭐 많은 건 아닌데 이거 다 계산해봤자 얘가 5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이 채권이 자, 이대로 오면 괜찮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의심을 할 만하죠. 그러니까 채권도 찾아봐야 되겠지만 기량이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대주주, 최대주주 물량은 반드시 확인하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금 이제 종목이 이제 나가겠죠? 근데 지난주 종목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지난주 세코닉스예요. 오늘 살짝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세코닉스는 지난주에 여러분이 샵 3772를 걸어서 자, 종목을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서 맞추실 수 있는 종목은 세코닉스지만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놓고 보십시오. 종목 한 종목이 손절가를 잡고 갈 바에는 10종목 고를 바에 100종목 고를 바에 한 종목 나옵니다. 근데 3772로 걸으셔서 힌트에 이제 종목 여러분들께서 자 종목을 맞추지 못하시더라도 자, 몇몇 분 선정을 해서 그분들께 선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세코닉스인데 자 얘가 고점은 5,350원까지 어저께 금요일 날 자 이렇게 움직이다가 오늘은 지수 하락하면서 조금 빠졌지만 아직까지 뭐 이 가격에서 크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 세코닉스를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서 보시면 지금 양운의 매물대
자, 근데 차트로 고른다 그러면 왜 차트에 별별 기법이 많을까요? 중요한 건 재무구조예요. 재무구조. 근데 재무구조가 불안하다 그러면 삼성전자만 갖고 계셔야지 됩니다. 자, 그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자, 회사채를 발행했을 경우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자, 들었던 종목이 세코닉스지만 아직까지 세코닉스는 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따져서 봐도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금융 비율도 높지 않습니다. 자, 금융 비율도 그리고 꾸준히 투자를 해서 투자 활동 연금으로는 마이너스예요. 자, 그래서 자, 세코닉스가 지난주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종목이 또 하나 나가게 되는데요. 바로 힌트는 흑자가 전부가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성장성이에요. 자, 플러스인 종목이 물론 더 강하게 하는 종목을 골라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흑자가 나지 않은 종목이더라도 지금 흑자가 날 수 있는 성장성을 내포한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요. 이 회사는 자, 배기 시스템 기술 고도화를 통해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전장 융합 기술과 친환경 에너지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 자동차 부품 관련됐지만 국내 1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장을 선점해 나가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면 그냥 이것만 보고 이 회사가 아니겠죠? 뭘까요? 이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자, 시작을 했겠죠. 바로 지분 강화를 시작을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자, 주가가 이제 오르기 시작을 하죠. 자, 이미 한 번 올랐다 조정이지만 지금도 주가가 너무나 싼데요. 예를 들면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인 기업도 괜찮아요.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를 늘렸어요. 늘리지 않아도 영업활동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투자를 계속 해 나가서 자, 점점 늘었습니다. 자, 이것만 봐야 된다고요? 아니요. 여러 가지 채권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물론 자, 이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투자 활동을 여러분 한진해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얘가 다 마이너스예요. 자, 그러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4개년도 마이너스에는 상장 폐지 요인이 되겠죠. 감사 의견 거절이 들어갑니다. 근데 투자 활동이 플러스예요. 플러스. 자, 이 얘기는 자, 1호점 한진해운처럼 배 팔았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땅도 팔았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자, 배도 팔고 자, 여러 가지 팔았는데 이 투자 활동에 쌓이기만 하고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방향성이 업황이 어떻게 될지 전혀 방향성이. 그런데 마이너스인 기업인데도 저도 4개년도는 좀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4개년도도 괜찮은 게 이미 자, 감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어느 정도의 법인 자금이 다 회사 자금이 보여져요. 물론 3월 말부터 여러분이 5월 초까지가 조심하셔야지 돼요. 이때 4개년도 마이너스인 기업은 감사 의견 그리고 까딱해서 제출 늦게 했다. 그럴 경우에 뭐 외부 감사를 쓸 수 있지만 그때는 불안하시는 거예요. 주가도 떨어지게 되고 다 불안하니까. 자, 근데 이 구간을 이미 지나고 나서 안전하게 뭐 겨우 넘어간 게 아니라 자, 마이너스지만 마이너스가 특히 줄었다 그러면 자, 그때부터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을 전혀 어떻게 쏟아부었는지 보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런 기업 자, 이것만 봐도 여러분이 딱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겠죠. 자, 2019년도 12월에 709억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이렇게만 써도 뭔가 검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자, 숫자를 이렇게만 써도 그래서 이때 한번 여러분이 3772에 자, 전화를 하셔서 종목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물론 틀려도 자, 문자를 주신 분들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이 회사가 자, 마이너스였는데 490 마이너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는데 128 거기서 2018년도에는 340 그러면
잘 된 거예요. 근데도 투자를 또 했습니다. 업황이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12월 달에 700군데도 1년 내내 그러다가 자, 이때부터 준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자, 성장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기업은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자,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게요. 바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에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물론 이것만 보고 회사를 선택할 수는 없죠. 여기에 자, 지분 및 채권 발행해서 그 채권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도 보셔야 되겠죠. 자, 현금이 212. 분명히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 부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잉여 현금이에요. 그 잉여 현금이 바로 우리가 배당을 줄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자, 늘기 시작해서 1분기밖에 되지 않았는데 투자도 계속 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 일단 활동 현금 흐름이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딱 보시면 자, 플러스도 났지만 투자를 했는데도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자,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자금이 두둑히 쌓이기 때문에 자, 이제 회사는 지분 강화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이 되냐고요. 이미 했죠. 자, 이미 회사는 지분 강화 및 자, 주가가 올라갈 건데 지분 강화를 위한 흐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채권을 발행을 할 때 공모를 들어간다 그러면 뭐 대기업들 그럴 수 있지만 자, 소규모의 공모를 들어가지 않는 사모 채권 속에서 자, 볼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안전한 건 지분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최대 주주 지분 확대예요. 자, 엄청 많은 양은 아니지만 꾸준히 지분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장내 매수를 통해서 지분 확대가 자, 연달아 최대 주주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많이. 자, 여러분 보시기만 해도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지분을 늘린 종목이 있는지. 자, 그러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채권도 이게 주식으로 상장을 할지 안 할지는 상장해야 되겠죠. 자, 상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부에서 팔지 못하는 채권 약정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 이렇게 주식으로 상장을 하는데 또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곰곰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얼마나 회사가 지금 투자 활동을 현금 흐름을 쏟아붓고 있는데 자, 연구개발도 그렇고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지 장내에서도 매수하고 채권 발행을 해서 주식으로도 자,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물론 전환 가격을 전환 가격이 무슨 10,000원짜리가 뭐 2,000원 이게 아닙니다. 전환 가격은 자, 물론 날짜별에서 산정을 할 수 있지만 보통 우리가 30% 이상은 그러니까 자, 발행 당시의 채권이 자, 어느 정도의 주가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계산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주주 지분 및 자, 그리고 이자도 다 따져서 계산을 하다 보면 목표 금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장내 매수와 함께 앞전에 이제 글로벌 국내에서는 이미 1위예요. 그리고 이렇게 장내 매수와 함께 이미 여기에 지분까지 강화할 수 있는 채권이 발행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채권은요. 자, 다른 거 없죠. 공모 아닙니다. 사모여야지 돼요. 사모 지인. 자, 공모. 자, 지인 그냥 이거 사라. 이럴 정도의 거기에다가 무기명. 누군지 몰라요. 무이자. 보증이 없습니다. 무보증. 무담보. 자, 이렇게 얘기하면 황당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채권을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내줬어요. 확실하다는 거죠. 자, 확실하다는 거. 하지만 여기서도 보셔야 될 게 지금 현재 최대 주주의 지분을 보셔야지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도 하지만 장내 매수와 함께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계속 쏟아부으면서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되고 있고요. 그 상태에서 자, 잉여 현금, 재무활동 현금 흐름도 현금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안전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자, 지속적으로 최근에 자, 올 4월 달 작년 11월 정도부터
이렇게 장내 매수로 최대 주주가 지분을 확대한 종목을 또 검색을 해보셔서 샵 3772에 자, 나온 종목을 한번 문자를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선정을 하셔서 그분 중에 몇 분을 종목이 틀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전할 만하죠. 자, 이렇게 최대 주주가 지분을 늘려갖고 투자를 마이너스일 때도 했는데 계속 투자를 해가요. 일이 안 돼서가 아니죠. 자, 플러스를 걷어가면서도 더 성장성이 확대되고 있는 종목이겠죠. 그래서 자, 10종목, 100종목 고를 바에는 손절가 잡고 들어갈 바에는 안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지수가 하락할 때 같이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미 목표한 금액은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목표한 금액은 지수가 떨어질 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이 회사가 지분 강화가 들어가야 될 때는 자, 성원프리 종목은 반드시 그날 지수가 떨어지더라도 갑자기 급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등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 수익 내고 못 빠지면 매도를 못하는. 자, 목표 금액은 자, 이 종목도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자,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해서 들어간 종목들을 공개하지만 끝까지 날짜가 지날수록 그 종목의 움직임을 하나하나 자, 끈질기게 갖고 갈 거거든요. 자, 마이너스가 나도 계속 그 종목을 자, 그만큼 자, 앞뒤로 팔방 다 찾아서 이 회사의 움직임, 지분 강화, 탑업인 출자, 자사주 매입 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종목은 쉽게 여러분이 딱 보고 차트 보고 요거 아니라 한 종목을 찾았을 때 자, 이 종목의 지분, 자, 매출 구조, 자, 그 전에 회사채, 지금 움직이는 회사채, 그리고 자, 성장성, 투자활동연금 흐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아까도 보셨지만 투자활동을 계속 해나갔어요.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점점 커져가는데 투자도 계속 마이너스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건 장내 매수를 통해서 자, 꾸준히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종목은 한번 볼 때 한 종목을 갖고 10시간, 20시간 여러분들께서 자, 찾아내셔야지 돼요. 이 종목이 이상하다. 자, 이렇게 찾은 종목도 확실하게 이 종목은 제가 봤지만 금융투자 비용을 많이 빚을 낸다. 근데 장기 부채가 아닌 단기 부채를 자, 이런 종목이면 당연히 어떤 회사라도 은행이라도 자, 금융기관이라도 장기 부채를 근데 단기 부채가 막 늘어나요. 그럴 경우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금융비용 부담률이 큰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자, 큰 종목이 주로 임상이나 연구개발 들어가는 종목들이 특히 있는데 그럴지언정 장기 부채가 늘어나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회사가 당장 망할 것도 아닌데 단기 부채를 주면서 이자를 세게 받았다. 그러면 이 회사는 장내 매수뿐만이 아니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자, 플러스가 되고 투자를 계속해도 볼 것도 없어요. 자, 왜냐하면 이미 자, 회사의 움직임을 외부에서 봤을 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들어갈 이유가 없죠. 물론 자, 회사는 지분을 강화할 때는 당연히 실적이 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금리입니다. 돈을 빌려 쓰면서 높은 이자의 금리를 지급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자,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굳이 근데도 이게 갈 것 같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손절까지 잡고 그렇게 들어갈 바에는 매매하지 말아야지 돼요. 자, 주식을 매매했다고 플러스라고 생각하세요. 안 샀으면 손실은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엔 들어갈 때 확실한 종목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어떤 종목일까를 보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금융비용 부담률이 0.76이에요. 자, 물론 180인 종목도 있었어요. 단 하나. 하지만 좀 평상시에 5가 금융비용 부담률이 넘지 않는 종목 본데 뭐 7인 종목도 하지만 8에서도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5가 0.76입니다. 여기에 이 회사는요. 지금 부채 비율이 161.29예요. 근데 유보율이 회사가 갖고 있는 유보율 대기 자금이 3,408입니다. 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투자 활동을 자, 어느 정도 지금 자금이 쌓이고 있어요. 그러면 자, 물론 법인 자금을 갖고 오고 뭐
뭐 이런 것도 등등 봐야 되겠지만 이 회사는 자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자 4, 5천 원대인데 주당 순자산은 지금 이 회사의 자산을 싹 다 팔았을 때랑 17,221원이 나와요. 근데 매출 구조만 봐서는 54,329원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4,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회사가 주당 순자산이 17,221원, 그리고 주당 매출액이 54,329원인데도 자, 이번에 2000년도 1분기에조차도 투자활동현금으로는 여전히 쏟아부었어요. 지속적인 성장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것만 보고 이 종목을 고르지는 않았겠죠. 이게 다는 아니겠죠. 자, 이 회사가 지분 강화를 위한 발행한 채권이 바로 무기명, 무이자, 무담보, 무보증이에요. 자, 1년 동안 누군지도 몰라요. 이자도 안 받아요. 무보증이에요. 담보도 없습니다. 1년 동안 자, 시총의 막대한 금액을 발행을 해서 돈을 묶어놓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100억을 발행을 했는데요. 자, 나중에 주식으로 받을 때 70억밖에 못 받아요. 포타로 1년 동안. 자, 1년 뒤에 그냥 70억 주고 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날짜가 다가오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자, 얼마나 오를지는 이미 채권 최고액을 산정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종목도 자, 앞에 세코닉스처럼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지만 꾸준히 퍼센트를 정리해 가겠습니다. 자, 한 종목도 웬만하면 낙오되지 말아야 되겠지만 순간 마이너스가 잡힐 수 있지만 자, 이 종목을 놓칠 이유가 없어요. 주식이 뭐 사자마자 올라간다 그럼 팔아야죠. 자, 등락을 지수 떨어질 때 하락을 할 수 있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이 회사의 채권은 풋옵션이라는 거예요. 자, 풋옵션.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여러분들께서 주당 순 자산만 봐도 그리고 자, 어느 정도 날짜를 주요 재무 비율만 봐도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찾아도 나오십니다. 그러면 나오면 3772로 문자를 해서 나온 종목을 자, 맞췄는지 자, 한번 승부욕이 막 쏟아나죠? 그래서 자, 종목이 틀려도 괜찮습니다. 전 문자를 주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자, 물론 여러분이 종목도 아시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 세코닉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종목도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찾아낸 종목이고 어떻게 채권을 그리고 어떻게 지분을 그리고 이 회사의 자, 매출 구조랑을 해서 찾아낸 종목인데 이러고 보고 말겠습니까? 계속 목표가까지는 채권 최고액을 찍을 때까지는 자,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야 되겠죠. 1번모, 2번모에서 이제부터는 자, 움직임을 볼 건데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자, 이미 시작을 한 종목이에요. 주당 매출이 자, 4, 5천 원대 종목이 주당 매출은 17,000원이고 자, 주당 매출이 근데 이 뒤로 경기가 나빠서 하지만 1분기에도 실적을 그리고 또 올려야 되는 무기명 채권이 발행이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회사는 대주주가 지분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주가를 올려야지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작업이 순서대로. 근데 여러분들께서 기업 IR을 보실 때요. 제일 잘못하시는 게 예를 들면 2000년도 지금 2020년도 지금 현재 이제 6월 30일인데 이걸 여기서부터 밑으로 보셔야지 밑에서부터 오면 자, 여러분이 소설을 쓰시게 돼요. 여기서부터 지분 늘리고 자, 이게 뒤로 가면서 맞아 떨어지셔야지 뒤에서부터 보면 자, 막 맞아 어떻게 보면 지분 강화 움직임이 아닌데도 물론 출자 전환도 잘 보셔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께서 기업 IR은 다 자, 꼭 보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재무구조를 보시면서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바로 회사가 제공하는 기업 IR입니다. 적어도 회사가 한 2년 사이에 3년 사이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자, 회사에서 다 공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보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신다는 건 신호등을 확인하지 않고 길을 걷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자, 안전한 안 사면 그만인 거예요. 하지만 주식을 살 때는 확실하게 재무구조 체크해 놓고 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하고 마감을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